여기가 서울이지만 이쪽은 완전히 무슨 네, 산속 맞아요. 같잖아요. 다른 학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여러분, 혹시 서울여자대학교 뒤편 땅의 존재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학우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공간, 저 나뭇잎 뒤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있는 서울여대 지도를 보면 건물들이 앞쪽에 밀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된 저 건물은 무엇이고 멀리 혼자 동떨어져 있는 저 건물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학교를 둘러싼 숲의 정체도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여대 학보 디지털 뉴스북 기획 학교 뒤편의 숨은 땅을 조사합니다. 서울여대 지도상 과학관 뒤에 있는 사택길을 방문해봤습니다. 제1과학관과 제2과학관 사이에 사택길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코너를 도니 멀리 있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표지판에는 발원기념관과 사택, 부속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택길 입구에는 각각의 건물들이 2열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건물들은 모두 약 10개 정도였습니다. 일렬로 나열된 길의 끝엔 수상한 건물도 발견했습니다. 사용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상해 보여서 그냥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택길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네요. 이곳에 과연 누군가 거주하는 것일까요? 거주한다면 학교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설 관제팀을 찾아갔습니다. 하고 계시나요?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요. 한시적으로 거주하시고 외국인 교원도 거주하시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저희가 방문했던 날은 어린이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없어요. 없어진 지가 벌써 네.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흰 없어졌다는 어린이집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부속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보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물론 사이트도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여대 부속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알고는 있는데 네. 저희 유치원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었던 걸로.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시설관제팀에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생학교라고 어린이집으로 쓰던데 네. 세 동을 요번에 공사를 했어요. 노원 구민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신청이 꽤 됐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원구 인생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여대 자유인생학교가 나오는데요. 지역 주민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택길에 방문했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니 사택길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푯말을 확인했습니다. 성정 황영옥 장학위원장의 거주지 늘푸른 동산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이번엔 저번에 가보지 못했던 발원기념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발원기념관은 발옴 고한경 박사님과 서울여대 발옴의 역사가 전시되었다는데 2018년에 방문한 블로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더군요. 현재 발옴기념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지만 이쪽은 완전히 무슨 네, 산속 맞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좀 부각을 시켜서 여기서 서울여대 사택길 또한 이국적인 분위기로 촬영을 문의할 경우에 장소를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 사택길 조사를 완료.
사택길 말고 하나 더 찾았던 저 외딴 건물. 저 건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저 숲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외딴 건물을 찾기 위해 건물들 사이의 샛길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건물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나치기 십상인 길인데요. 이 길로 향하는 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길의 끝에서 저희는 수상해 보이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택길의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이 건물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날씨가 맑은 날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사택길과 다르게 개인 사유지라는 푯말도 없고 심지어는 사택길과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건물 외관인데요. 외관을 보니 사람은 살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여대에는 왜 도대체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걸까요? 우선 폐가는 뒤로 하고 길을 따라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속으로 가면 건물이 나올까요? 학교라고 보기 힘들 만큼 숲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길로 쭉 가다 보니 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이 국제교육관으로 이동하는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 직진을 해야지만 국제교육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번 국제교육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국제교육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우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우분이 말하길 이곳은 어학당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1층은 한국어 교실, 2층과 3층은 기숙사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나가는 문에는 2018년에 일어난 사건과 함께 개조심 경고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경비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 학생들 기숙사입니다. 외국인 학생들 모자랄 때는 방이 남을 때는 한국 학생들 들어요.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육 여기까지가 학교가 아니고 한국가 국제교육관 들어가는 길, 저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올레길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로 올레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 걸까요? 올라갈수록 더욱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무에 가려져서 건물은 이제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 등산로같이 길이 나 있더라고요. 이곳은 학생들을 위한 등산로인 걸까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학교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새로운 장소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경계 울타리. 경계 울타리 네, 용도로 학교 만들었- 담이죠. 네. 학교 담장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길이 나겠죠. 길이 났는데 돈에 이렇게 쭉 걷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등산하는 것 같고 뭐 둘레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니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산에 있는 길이다. 바로 올레길은 사람의 손길 없이 자연 그 자체인 모습인데요. 올레길의 개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개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거하고 항상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데 막 미끄러질 만한 경사가 있어서 좀 그런 개선점은 좀 보완을 하죠. 학교에 둘레길이 있다는 건 정말 차별화된 부분임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학우분들을 위해 우리 학교 땅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이상 에코캠퍼스 서울여대로 기획 마무리합니다.